식초가 원래 좀 섭취하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예전에 식초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내가 지금 독을 먹었구나, 죽는다 라고 생각한 적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불닭볶음면 처음 먹었을 때, 두 번째가 매일 식초 한 잔씩 마시는 거를 처음으로 했던 날.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컨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6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플 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벨 깁슨이라는 인물의 실제 이야기를 6부작 드라마로 만든 거고요. 훌륭한 위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벨 깁슨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가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인물 이름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지금 벨 깁슨이란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국내 언론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작성한 기사들이 바로 뜹니다. 2015년에 작성된 기사들이고, 4가지 안과 싸워 이겼다던 호주 여성 알고 보니 모두 거짓, 식이요법으로 안급봉 했다던 호주 블로거 거짓말 시인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호주의 소비자보호청에서 벨 깁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2017년에 나왔고, 그 내용을 담은 국내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시청자들에게 검색해보세요 라고 하는 대사거든요. 그게 자기가 소송 걸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색해보라는 건데, 2017년도 기사 내용 보니까 감옥에 가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돈으로 몇 억 정도 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들 타이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 어떤 사회적 논란과 피해들이 발생했나? 그게 이 드라마에서 자세히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벨 깁슨이라는 인물과 함께 작품의 제목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어그로가 끌릴 것 같아요. 벨 깁슨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에 대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제목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에사비라고 하죠. 지금 에사비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024년도 기사, 굉장히 최근입니다. MZ세대의 유행 에사비 다이어트 실제로 효과 있어 라는 타이틀의 기사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5년 2월 8일에도 아침에 기사가 떴어요.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저속 노화 트렌드에 혈당 관리에 도움 주는 에사비 뜬다. 이 에사비라는 게 국내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뜨고 있는 건강요법 혹은 다이어트 요법입니다. 사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탄산음료지만 외국에서는 술의 한 종류거든요. 사과즙 발효주인데,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미생물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식초가 되고, 그래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식초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과일 식초, 사과 식초랑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에사비라는 식초가 건강에 매우 좋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에사비를 섭취하는 에사비요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제목이 어그로가 끌릴 수밖에 없겠죠. 사기꾼에 대한 드라마인데 제목이 에사비니까 에사비는 사기다 라고 폭로하는 드라마인 것 같잖아요. 이거 지금 에사비 관련된 여러 건강식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초가 원래 좀 섭취하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예전에 식초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내가 지금 독을 먹었구나, 죽는다 라고 생각한 적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불닭볶음면 처음 먹었을 때, 두 번째가 매일 식초 한 잔씩 마시는 거를 처음으로 했던 날. 불닭볶음면은 지금은 잘 먹어요. 오목한 그릇 말고 무조건 납작한 접시에 면을 넓게 펴서 잘 식혀서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닭볶음면 처음 먹었을 때는 그거를 뽀글이로 먹었어요. 그래서 열기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한 뜨거운 상태로 먹으니까 진짜 먹다가 너무 괴로워서, 뭔가를 먹고 이 정도로 괴롭다면 이거는 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독을 먹었다 라고 생각했고, 식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물에 희석해서 먹어야 하는데, 처음으로 먹을 때는 잘 모르니까 물을 너무 적게 넣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마신 순간 말 그대로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 진짜 독을 마신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초가 정말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섭취하기 위해서 캔디, 젤리, 분말 스틱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인 게, 그런 제품들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은 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드라마를 보면 에사비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에사비 드시는 분들도 에사비가 암을 치료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에사비에 대한 내용은 뭐 실화니까 실제 벨 깁슨이 한 거짓말 중 하나겠지만,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 벨 깁슨이 얼굴에 링웜, 백선증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생겼을 때 에사비를 막 마시니까 코로 촌충이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백선증이 곰팡이 같은 그런 거라서 촌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코로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보통은 항문으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 에사비는 벨 깁슨이 했던 많은 거짓말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 작품의 큰 테마는 결국 대체의학에 대한 거예요. 그 대체의학을 상징하는 키워드로서 최근 가장 핫한 건강요법 중 하나인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이 드라마의 타이틀로 내건 거라고 보입니다. 이 드라마가 대체의학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걸로 병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사실 에사비 같은 건강요법은 심각한 병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대체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신봉이 진짜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드라마 내용으로 인해 에사비 드시는 분들이 크게 뭐 놀라거나 긁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보고 아 에사비 이거 사기였구나, 먹으면 안 돼, 사놓은 거 다 버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무슨 음식 몸에 좋다, 무슨 식재료가 건강에 좋다 TV 틀 때마다 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 방송되고 있을 때 홈쇼핑 채널 딱 틀어보면 그거랑 관련된 건강식품 판매하고 있고, 뭐 웰니스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업이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수많은 거짓과 과장된 정보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SNS나 디지털 시대를 이끈 유명한 인물들의 실제 인터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 주커버그였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틀린 예측이 되었죠.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 진실을 증명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요즘 뉴스에서 매일 보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각각의 진실만을 믿고,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사가 내가 믿는 순간 그건 진실이 된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라마 얘기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벨 깁슨이라는 여자가 나는 암에 걸렸는데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암을 이겨냈다 라고 주장하며 유명세를 끌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앱을 출시합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 레시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레시피들을 제공하는 앱이고, 이 앱이 대박이 터져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벨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게 책을 출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책을 출간하게 돼요. 딱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도달한 고점. 그런데 이렇게 고점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 마치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 몸에 암세포가 조금씩 증식하는 것처럼, 이 경우는 벨이 처음에 했던 그 거짓말이 바로 암세포인 거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부터 이 여자가 암에 걸렸었다라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암세포가 증식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필연적인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벨이 책을 출간하고 인생의 고점을 찍은 그 직후부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 드라마가 현재와 과거 여러 시점을 교차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미 문제가 터진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상담을 받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변호사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보니까 PR 전문가라고 나오는데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벨이 이 사람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나의 평판을 회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 내가 유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상담을 하면서 벨의 과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벨은 어릴 때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편모 가정이고 엄마도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얘가 타고난 성격인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일단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하니까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막 했어요. 특히 건강 관련된 거. 그중 가장 큰 게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는데 병원에서 응급소생술로 살아났다, 이런 거짓말을 어릴 때 했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엄마한테도 하고 자기 SNS, 그때는 페이스북이죠, 거기도 올렸는데, 그런데 이 SNS 내용이 나중에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밝혀내는 단서가 되고요. 아무튼 벨의 본질은 거짓말쟁이 관종이에요. 사실 이런 종류의 허풍쟁이 관종들 학창시절에 반에서 한 명 정도 꼭 있더라 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성격이 아주 좋은 케이스는 교우관계가 큰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놓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벨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페북 친구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은따인 거죠. 이때 얘가 결혼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임신을 했는데, 출산이 임박해서 베이비 샤워인가 그거를 하려고 음식 같은 거 열심히 준비하고 연락도 다 돌리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황 발작 같은 게 오고 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전신적인 거라서 뇌스캔 찍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냥 홧김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뇌암 판정받았다, 6주 시한부고 길어야 4개월 일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써 올렸어요. 그런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야. 아, 죽을 병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거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긴 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려는 추진력은 있거든요. 처음에는 오가닉 베이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걸로 앱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이때 밀라 블레이크라는 또 한 명의 중요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암 환자예요. 한쪽 팔에 종양이 발생해서 팔을 결단해야지 살 수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밀라는 이거를 거부하고 대체 의학을 찾아보는데, 멕시코에 암을 치료하는 특수한 요법을 하는 어떤 요양원 같은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거기로 가서 그 요법을 합니다. 무슨 주스를 마시는 요법인데 이거를 하루에 13잔인가 마시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거,
무슨 특수한 성분의 커피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루에 5번 항문에다가 관장을 해요. 좀 그렇죠. 물론 팔 하나 잘리느니 만약 효과가 확실하다면 이걸 하는 게 낫긴 하겠죠. 아무튼 밀라가 이 요법을 하는데 나름 상태가 호전이 돼요. 그리고 SNS에 이 내용을 다 올려서 유명해집니다. 책도 출간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이 밀라의 상황을 벨 깁슨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이 여자처럼 하면 되겠구나. 벨이 밀라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 밀라는 실제 암 환자인데 벨은 거짓말이라는 거. 그런데 벨이 사업 수완이 훨씬 뛰어나서 밀라는 뭐 기껏해야 주스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그런 방향인데 벨은 더 홀 팬트리라는 앱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건강식 레시피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벨의 자기 PR, 나는 암을 이겨낸 서바이버이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도 잘 키우고 있다, 이런 강한 엄마의 이미지까지 내세워서 사람들의 연민과 관심을 엄청나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큰 영향을 미쳐서 벨의 레시피도 많은 관심을 끌고 출시한 앱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은따였지만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꽤 있는 편이어서 드라마상에 나오는 모습으로는 당연히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여배우 케이틀린 디버가 연기하니까 일단 외모가 되고 거짓말쟁이들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 바로 화려한 언변으로 남자들의 호감을 굉장히 쉽게 얻습니다. 그 PR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벨이 낳은 아이의 아빠, 그 동거하던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는데 다른 남자랑 사귀게 되고 같이 살거든요. 아이 아빠 역할도 할 수 있고 자기 사업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능력남입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서 정식 부부는 아닌데 거의 사실혼 관계로 살게 돼요. 그 외에 앱 개발자들과 뭐 여러 직원들 해서 나름 자기 편을 잘 만들고 그런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거짓말쟁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작품은 마틴 스콜세지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 작품도 조던 벨포트라는 사기꾼이 실제 이름으로 등장하는 실화 바탕의 작품이죠. 금액적인 면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캐릭터가 비슷해요. 벨 깁슨하고 조던 벨포트.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는 데이비 핀처의 소셜 네트워크. 스토리 전개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주인공 마크 주커버그가 윙클보스 형제와 왈도 세버린에게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런 형식이 이 드라마와 거의 동일하고요. 작품 내용도 주커버그의 성공 과정,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듯이 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거. 이게 벨이 밀라의 성공을 카피해서 성공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하고 틀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샤넬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얘가 원래 밀라하고 친구인데 경영 전문가 그런 거여서 처음에는 밀라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벨이 더 성공할 것 같으니까 벨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벨이 암에 걸렸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 샤넬이 의심을 하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어떤 탐사보도 전문 기자한테 제보를 해서 폭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자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벨의 영향을 받아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꾸 대체의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벨 같은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벨의 거짓말을 폭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벨이 스스로 고백하기 전에는 거짓이라는 걸 밝혀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벨이 병크를 크게 하나 저지르는데 벨이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기부를 하겠다고 모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부를 안 하고 그걸 끌고 한 거야. 그래서 기자가 이거를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구나, 혹시 암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 아냐? 막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벨이 PR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어떤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인터뷰도 성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한 매체에서 호의적인 기사를 안 써준 거예요. 애초에 그 인터뷰에서도 인터뷰어가 자꾸 민감한 질문들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깽판을 치다시피 했거든요. 결국 그 PR 전문가한테도 수수료도 안 주고 결별한 다음에 또 어디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매체 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7만 5천 불인가 그런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암에 걸렸었나요? 처음에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다가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암에 걸렸다고 믿었어요. 이걸로 게임 오버 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의 드라마고요.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이 벨 깁슨이라는 사람의 성공과 몰락의 스토리 자체도 흥미진진하지만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화두가 정말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화두예요. 특히 어떠한 신념에 대한 거. 이 드라마를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비건, 유기농, 팔레오, 글루텐 프리 하면서 음식 까다롭게 따지는 거에 대해 약간 풍자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그 벨을 폭로하려는 탐사 기자가 자기 동료랑 같이 2인조로 활동하는데 둘 다 남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언론사의 어떤 여자 기자가 아니 남자 기자 둘이서 젊은 여자 사업가를 그렇게 괴롭혀서 되겠냐 이런 말을 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벨이 공항에서 차를 렌트했는데 그게 디젤 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렌트 신청한 차는 이게 아니에요. 디젤차가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런 디젤차를 나보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비건이나 페미니즘, 환경운동 이런 거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신념에 너무 매몰되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일종의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품의 태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경종을 울리는 고발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화의 톤은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세지 않습니다. 제가 비슷한 작품으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언급했는데 영화의 톤과 분위기는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출연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약간 특정 캐릭터의 테마 비슷하게 나오는 음악들이 있는데 벨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그리고 밀라의 곡은 케이티 턴스톨의 Suddenly I See입니다. 이 노래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내용에 비해서는 약간 헐리우드 워킹걸 장르처럼 밝고 유쾌한 톤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잘 담아내고 있고 그런 사연의 캐릭터들 중에서 엔딩에서 약간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서 이 드라마가 뭘 말하고 싶은지 갈팡질팡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대체의학이라는 거는 한방병원도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사기다 라고 칼같이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인식 저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항상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평범하게 섭취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그런 음식들은 독이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있죠. 거짓말은 나쁘다. 이 드라마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풍기는 죽어가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벨한테도 그 냄새가 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벨은 암에 걸린 건 아니지만 거짓말이라는 암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거짓말이라는 암에 의해 반드시 파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동일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벨 깁슨을 연기한 케이틀린 디버 이 드라마에서 정말 굉장합니다. 연기 진짜 너무 잘해요. 외모도 선역과 악역에 다 잘 어울리던 너무 매력적인 외모고 제가 이 배우 출연작 중에서 그 올비아 와일드의 감독 데뷔작인 북스마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조나 힐이랑 마이클 세라 나온 슈퍼배드라는 영화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북스마트가 슈퍼배드의 여자 버전이에요. 진짜 조나 힐의 여자 버전 같은 캐릭터랑 둘이 같이 사고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서 케이틀린 디버가 연기한 벨 깁슨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조던 펠포트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던 펠포트도 단짝 친구가 조나 힐이죠. 뭔가 항상 조나 힐 같은 배우가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의 여자 버전인 느낌의 배우. 그게 케이틀린 디버에게 제가 느끼고 있는 인상인데 아무튼 참 독특한 매력의 배우인 것 같고 앞으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대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